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공사관에 대한 밝은 미래와 또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공사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2018년 5월 21일 로건 서클. 귀여운 아이들의 희망찬 목소리에 사람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네, 아우 귀엽게. 또 다음은 워싱턴 문화예술. Foundation is an organization made for Korean Americans to learn about 저마다의 희망을 담은 Korean 조각들로 완성된 한 장의 그림. 그 속에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 113년의 세월을 넘어 잊혀졌던 우리의 역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19세기) 열강들에 둘러싸인 조선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은 물론 서구 열강까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외세의 간섭 속에 고종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종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쇠락하는 조선이 아닌 제국의 새 역사를 꿈꿨습니다. 고종이 꿈꾸던 당당한 대한제국의 모습, 잊혀졌던 자주외교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화창한 햇살을 가득 품은 고풍스러운 건물. 이곳이 바로 옛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입니다. 공사관 건물이 위치한 로건 서클일 때는 워싱턴시가 역사 보존지구로 지정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백악관에서 1.5km 떨어진 로건 서클은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듯 19세기 당시 이곳과 듀퐁 서클 주변에는 무려 32개 나라의 외국 공사관이 있었습니다. (1887년) 고종은 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이 머나먼 타국까지 공사를 보냈던 걸까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이런 주변의 열강들의 많은 간섭과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종께서는 그 미국과 수교를 원하셨고 그 결과로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5년 뒤인 1887년, 고종은 박정영을 초대 주미 전권 공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사관원으로는 참찬관의 이완용을, 서기관에는 이하영, 번역관에는 이채연 등 총 11명을 임명하고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자주 외교를 위해 고종이 내린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은 이를 반대하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름하여 영약 3단이란 것입니다. 당시 청은 조선을 자신의 속국으로 여기며
조선의 내정은 물론 외교 활동까지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양 일행은 이런 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직접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데요. 이것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는 공사관원의 첫 활동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사를 파견한 고종은 자주 독립국의 위상과 적극적인 외교를 위해 상주 공사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결과 1891년에 당시로서는 거금인 25,000달러를 들여 공사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만리 타국에 공식적인 조선의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꾸며진 공사관 건물. 1층과 2층은 방문객을 위한 공간과 사무 공간이, 지하와 3층은 공사관원들의 생활 공간이 자리했습니다. 공사관 실내는 조선의 특색과 문화를 보여주는 한국적인 소품으로 채워졌는데요. 특히 곳곳에 태극 문양을 두어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공사관원들은 이곳에서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는 등 자주 외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미국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공사관원들의 외교 활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93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카고 박람회에 참가해 서방 세계에 조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과 대한제국의 존재를 알리며 당당히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 땅이고 일본 천황 폐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있겠어? 그러나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직전 일본은 공사관 건물을 단돈 5달러에 사들였는데요. 형식만 매매일 뿐 실상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강제 병합 직후 한 미국인에게 장부 가격 10달러, 실거래가 1만 달러에 공사관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 군인 휴양시설과 화물운수 노조 사무실 등을 거치며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을 맞아 교민들과 역사학자, 언론인 등에 의해 사라졌던 건물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격동과 격변 속에서 이 건물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1972년 로간 서클 일대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문화보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교민사회라든지 우리 역사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건물의 존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1997년 재미교포들의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공사관을 되찾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10여 년 이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1900년 그리고 빼앗긴 지 102년 만인 2012년 10월 18일 마침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대부분의 딴 나라 공관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 그 공간이 그래도 그 유일하다시피 남아 있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도 상당히 상징성 있고 미국으로 와서도 제외 공간 가운데 그 지역에서는 그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런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그런 그 외교 관계를 갖다가 더욱 이제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건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 가정집으로 쓰였던 이 건물을 19세기의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래된 사진과 작은 기록 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옛 문헌에 3D 기술을 접목해서 19세기 대한제국 공사관의 옛 모습을 재현해냈습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1층에 객당과 식당 사진 2컷이 있었고 외부 사진이 1컷이 있었습니다. 총 3컷이 있었는데 그 1층은 이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2, 3층이 어떤 용도로 어떤 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 3층 복원의 근거들을 찾다 보니까 그 워싱턴의 공사관과 공국의 대한제국 그 외부와 주고받았던 공문서를 확인했습니다. 1900년도에 이 공사관이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현지 업체에게 수리 견적서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 업체가 각 방마다 수리해야 될 공간들을 방을 명명하고 예를 들면 2층에 뭐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오피스가 있었고 베드룸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1900년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물품 명세서를 본국에 보고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 2층은 재형 공간으로, 3층은 전시 공간으로 이제 복원 완료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단장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만나볼까요? 1층 입구 왼쪽에는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객당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식당이 위치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공사관원들은 각국의 인사들과 만찬을 즐기며 외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식당을 나서서 가장 안쪽이 고종의 어지를 모신 정당입니다. 2층은 공사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사의 집무실과 공사관원 사무소, 그리고 침실이 있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빅토리안 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3층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재개관을 준비하며 새롭게 꾸며진 곳인데요. 한미 외교의 시작과 공사관 개설 및 활동, 그리고 재매입과 복원 과정 등 공사관의 어제와 오늘을 알리기 위한 전시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준 사료가 되는 사진이 흑백이다 보니까 지금 재현을 할 때 어떤 색감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재현을 할지가 굉장히 큰 이제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지역 신문 기자가 공사관을 방문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객당에 들어왔더니 아주 밝은 색의 녹색 벽지에다가 브라운색의 커튼이 있었다, 이런 그런 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명암이라든지 그런 그 느낌을 살려가면서 그때 1890년대 당대의 미국 그 인테리어 양식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그 색감을 그 되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간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하지만 자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먼 타국에까지 전했던 선조들의 당당함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 5월 22일) 조용했던 로건 서클이 활기로 넘칩니다. 미국 땅에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한국의 소리에 너나 할 것 없이 흥겨운 모습인데요.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의 첫 외교 관계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1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David Towler, who is a member and lead. 네, 시작되고요. 또한 고종이 자주 외교를 위해 초대 공사를 파견한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한국어 유교사는 물론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공사관을 113년 만에 재건하는 것은 자주 외교와 독립의 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30년 전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기 위해 공사를 파견하고 공사관을 두었던 그곳에 다시 모인 사람들. 얼굴 가득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개무량하죠. 그게 벌써 130년 전인데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 마치고 그냥 1년 안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우호의 관계가 지금 100여 년 지속돼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100년, 1000년 영원히 이어지는 그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외교의 상징이자 한미외교의 요람이었던 대한제국공사관. 당당한 자주국가를 염원했던 고종의 꿈이 담겨있던 이곳에 113년 만에 다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라 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역사라고 말한 대한제국. 백년의 시간을 넘어 찬란했던 자주국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의 개관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넘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